안녕하세요. 2025년 6월 7일 시행되는 제120회 전산세무 1급 출제 예상 문제의 쪽집게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회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출제 경향 분석을 통해서 출제 예상 문제 확인해 볼게요. 먼저 최근 합격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합격률 보시면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나오면 30% 넘고요. 어렵게 나오면 4%, 5%, 한 자리 숫자 합격률도 나올 때가 있죠. 쭉 보면 출제위원들이 합격시키고자 하는 비율은 대략 15에서 20% 정도인 것 같아요. 30% 너무 쉽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어렵게 냈죠. 이 정도 난이도로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합격률이 다소 떨어지니까 좀 더 쉽게 내려고 했는데 합격률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상컨대 120회는 좀 더 쉽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 한 15에서 20% 합격률 나오는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될 것으로 보이죠. 한 117회, 114회 정도 난이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119회 이론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게 2점 배점의 5문제 출제되었죠. 상 난이도 1문제, 중 난이도 2문제, 하 난이도 2문제. 상 난이도는 실제 시험장에서 틀려봐라 하고 낸 문제고요. 중 난이도 과거 기출문제에서 약간 응용된 문제죠. 약간의 함정이 있는 게 중 난이도. 하 난이도는 함정이 없는 문제예요. 딱 봤을 때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하 난이도가 됩니다. 재무회계는 과거 기출문제에서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죠. 문제 5번도 과거 기출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상 난이도로 분류했습니다. 원가회계 2점 배점의 5문제 출제되어서 총 배점 10점이죠. 계산 문제가 보통 2문제, 3문제, 말 문제가 2문제,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재무회계는 거의 대부분 말 문제예요. 원가회계는 119회에서 계산 문제가 다소 적게 출제가 되었지만 3문제, 4문제까지 계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는 게 뻔해요. 원가의 분류, 표준원가 계산,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여기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기출문제에서 거의 유사하게 약간 변형되어서 출제가 되었죠. 기본적인 논리, 기본적인 문제 푸는 틀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항상 강조하지만 이론 시험은 전체 1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여기에서 최소 10문제 이상 맞추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를 최대한 많이 맞추는 방향으로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는 시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고 또 나올 만한 빈출 유형이 뻔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올 만한 그 부분에서 집중해서 공략하여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반면에 세법은 내용이 광범위하고 어디에서 출제가 될지 확인하는 게 어려워요. 예측하는 게 다소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출제위원이 틀려봐라 하고 내면 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따라서 여기도 과거 빈출 유형에서도 나오지만 빈출 유형이 아닌 부분에서도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법에서는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맞추는 방향으로 연습하시고 여기는 대부분 맞추는 방향으로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세법 2점 배점의 5문제 출제가 되어서 총 배점은 10점이죠. 부가가치세법 2문제, 소득세법 2문제, 법인세법 1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부가세법에서 중요한 게 수정세금 계산서 여기가 중요하고요. 또 최근에 소득세법은 소득의 분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분류하는 게 여기에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말문제는 오랜만에 재고자산 평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주 어렵게 나온 건 없어요. 중 난이도가 3문제, 하 난이도가 2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세법 이론 시험 문제는 한 번 나왔으면 그 바로 다음 회차 유사한 문제가 나오기 다소 힘들죠. 13번 문제 빼고 일단 빈주형 문제 위주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119회 이론시험 다시 한번 출제 경향 분석 정리해 볼게요. 말문제는 15문제에서 11문제 출제되었고 계산 문제는 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상난이도 1문제, 중난이도 8문제, 하난이도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죠. 상난이도는 맞추기 어렵고요. 중난이도와 하난이도 실수하지 않고 맞추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119회 이전 회차에서 여기가 119회는 법인세법 1문제, 부가세법 2문제, 소득세법 2문제, 여기 118회죠. 118회에서는 법인세법 2문제, 부가세법 2문제, 소득세법 1문제 나왔어요. 즉 부가세법은 거의 2문제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네요. 소득세법 1문제 나왔다가 2문제 나왔다가 이번에 1문제 나오지 않을까요? 법인세법 2문제 나왔다가 1문제 나왔다가 이번에 2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밑에 보시면 재무회계, 원가회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기출문제, 빈출형 중심으로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세법은 출제률이 낮은 뜨문뜨문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 그 파트가 있어요. 여기는 대비가 좀 어렵겠죠. 2025년 4월 시험 이후에는 다 개정세법이 적용되어 출제가 됩니다. 4월 시험, 6월 시험, 8월 시험 이때에는 출제위원들이 개정세법을 좀 눈여겨 보기 때문에 에듀윌 사이트 가시면 개정세법 특강 강의 있어요. 반드시 수강해서 개정된 내용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빈출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는 재무제표 종류 및 작성 원칙,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채, 자본, 수익과 비용의 인식, 회계 변경이고요. 원가회계 빈출 유형은 원가의 분류, 원가의 흐름, 포조부문비, 배분 방법. 여기는 뭐가 있다?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비교하는 문제, 개별원가 계산,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거, 배부 차이 조정하는 거, 종합원가 계산, 선입, 선출법에 의한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표준원가 계산, 최근에 말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법 중에 첫 번째, 부가, 가치세법, 빈출형, 세금 계산서, 특히 수정 세금 계산서, 매입세 공제와 불공제, 특히 불공제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소득세법, 빈출형, 최근에는 소득의 구분,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법인세법의 빈출형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렇죠. 세무수동과 소득 처분이 되겠죠. 실무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 문제가 2문제, 매입 매출전표 입력 문제가 2문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매회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상난이도 1문제, 중난이도 2문제, 쉬운 문제가 1문제 출제가 되었죠. 상난이도도 과거에 유사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여기는 좀 복잡했어요. 복잡해서 상난이도가 된 겁니다. 빈출 유형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일반전표 입력 메뉴 빈출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외화거래, 유가증권, 특히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증권 회계처리, 사채. 중요한 게 자본도 중요한데 119회 자본 관련된 일반전표 입력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120회는 자본 회계처리 뭐가 있죠? 신주 발행, 자기주식 처분,
감자, 배당기계 처리 여기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인 매점표 빈줄형 뭐가 있다? 11 과세 54 불공 119에 54 불공 안 나왔죠? 120회 54 불공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 2번 실무 문제 2번 부가치세 신고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부가치세 신고서 뭐 예정 신고 노락분을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거나 또는 수정 신고서 작성하거나 또는 기한 후 신고서 작성하거나 또는 경정 청구 관련된 문제가 안 나왔죠. 다음 회차에서는 거기 중에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 발급, 명세서, 부동산 임대, 공급과의 명세서 여기에서 4점 배점에 두 문제 출제되었죠.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회차에서 나올 가능성이 다소 떨어지죠. 3번 문제는 거의 매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치세 신고서 마감 후 전자 신고하는 거 여긴 쉽죠. 빈출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 마감 후 전자신고 부속 명세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서가 됩니다. 문제 3번 결산 2점 배점의 4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 총 배점은 8점이죠. 수동 결산이 3문제, 자동 결산이 1문제 나왔어요. 118에도 119에도 똑같이 이렇게 출제되었는데 특이한 게 자동 결산, 무형자산 상각 관련된 문제가 118회, 119회 연속 2회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 결산 중에 무형자산 상각 관련된 문제는 다음 회차에 나올 가능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난이도 중 난이도 2문제, 하 난이도 2문제가 나왔죠. 과거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나왔어요. 어렵지 않았죠. 수동결산 빈출형 뭐가 있을까? 선급비용, 매도, 가증권 평가, 평가할 때 매도, 가증권 평가이가, 매도, 가증권 평가 손실은 서로 상기하는 문제 중요하고요. 자동결산 빈출 유형을 보시면 매출원가 계상, 유형자산 감가상각, 무형자산 상각 및 손상, 법인세 비용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4번 원천징수, 원천징수 관련된 문제 119회, 118회, 117회 사업 소득자 등록 및 사업 소득자료 입력 문제가 연속 3회 출제가 되었으니까 120회는 또 나오기 약간 힘들 것 같아요. 원천징수에서 중요한 게 뭐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최근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120회에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문제 뭐가 있죠?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입력하는 문제 있죠. 특별 세액공제 등을 입력하는 문제 중요하게 다루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 문제는 거의 매회 출제가 됩니다. 최근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적인 지문이 간혹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문제 여기는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맞추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도 여기도 부분 점수가 있어요. 기타 소득관리가 최근에 시험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중요한데 나오지 않았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 5번 법인세 실무서식 작성 문제는 6점 배점의 5문제 총 30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보면 4점 배점 문제, 7점 배점 문제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7점 배점 문제가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거죠. 배점이 크기 때문에 다 부분 점수 있어요. 보통 중난이도 4문제, 상난이도 1문제 출제가 됩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기부금 분류하는 거.
일반 기부금인지 뭐 특례 기부금인지 분류하는 문제, 이게 중요했죠. 아니면 비지정 기부금인지 찾는 문제, 여기에서 다소 지엽적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법인세 실무서식 작성 문제는 과거 기출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는데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합격률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문제는 매우 어렵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문제 뺀 나머지 중 하 난이도를 다 맞추는 방향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빈 출형 뭐가 있을까? 특히 이번 다가오는 120회 세무 1급에서 중요한 법인세 실무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이게 중요하고요.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가 중요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다가오는 120회 세무 1급 시험 문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PC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